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가 보면 ASMR 촬영한 줄 알겠어요. 제가 ASMR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조금 조용하고 좀 듣기 좋은 분위기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저는 해외 생활을 오래 했고 여행자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외국인 친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외국인 친구를 만났니?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해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친구들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외국에 오래 살면서 약간 이제 습관처럼 하는 행동인데 되게 웃기다. 내 입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되게 웃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사할 때, 외국인 친구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Hi,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실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미국은 정말 최고로 심한 국가고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쿨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20대 초반, 20대 중반까지도 그렇고 쿨한 느낌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Hey, 그렇게 인사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너무 웃기다. 이렇게 내 입으로 직접 말하니까 너무 웃긴데 아무튼 이렇게 인사하잖아. Hi,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는 Hey, 눈빛 봐. Hey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How are you doing? 인사할 때도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이게 아니라 How are you doing? Hey, nice to meet you. How's going? 그런 식으로 약간 표정이나 제스처나 말투도 그렇고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나 긴장하지 않았어. 나는 되게 너랑 말하는데 하나도 껄끄럽지 않아 라는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때 헬로 나 이렇게 하죠? 그럼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아시안 사람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조금 뭐랄까? 외국인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도 외국인 친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누가 외국인 친구가 되고 싶어요? 서로 그냥 친구가 되고 싶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재밌는 일화인데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스티븐이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사실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 위해서 저한테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영어를 전혀 못했는데 이 친구는 조금 약간 뭐랄까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허세가 있어요. 허세가 있어서 랩 좋아하고 막 사진 같은 것도 막 그 후드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고 나는 항상 랩을 들으면서 밤거리를 걷지 막 이런 거 올리고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거 되게 귀엽고 그냥 스티븐 스타일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스티븐을 보면서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스티븐은 저한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근데 영어 공부를 저 한 2달 했나 그랬는데 영어를 상당히 이제 잘 하게 되긴 했는데 당연히 엄청 플루언티는 못하죠. 근데 호주에 가서 정말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게 일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도 꾸준히 영어를 쓰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농장에 한국 사람밖에 없었는데도 외국인 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 농장에서 일하는 농장 주인이랑 친해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말 걸고 Hey, what's up? 이러면서 계속 가서 말 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저렇게까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너무 이 친구가 예쁜 게 뭐냐면 계속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영어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번은 그 글에서 틀린 부분들을 지적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친구 얘기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굳이 지적 안 해줘도 배우겠다 생각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영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대견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허세 있는 친구들이 그런 점에서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랩 같은 거 녹음해서 올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왓썹맨 이런 거 글로 쓰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약간 오글토글한 건 있었어요. 솔직히 나도 한국인이야. 그런 거 조금 못 참아. 하지만 저 되게 그
친구의 그 태도가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애구나 다예요.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막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친구랑 오히려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쿨한 척하는 거 중요해요, 사실은. 그 친구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되게 막 유노의 뭐 그런 느낌? 뭔지 알죠? 그런 취급을 당하였지만, 근데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뭐 하이, 하와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 통해요. 그냥 얘는 쿨하다, 약간 쿨한 아시안이다, 이런 느낌 주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도 하나의 스킬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Hi, how are you? 하지 마세요. Hey, 끝이에요. 이게 인사예요. Hey, what's up? 그리고 how are you 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발음이 how are you? 약간 이렇게 되죠. how are you? 뭐 how are you? 막 이렇게 되죠. 좀 어색하죠. 그래서 저는 how do you do? 뭐 how you doing? 이 발음이 훨씬 좀 한국인이 발음하기 쉬운 발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how do you do? how are you? how are you 보다는 how you doing? 혹은 how do you do? 이게 훨씬 좀 한국인이 쿨하게 발음하기 좋은 발음이 아닌가 싶네요. 두 번째, 여러분 외국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낼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괜찮지만 외국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에서 막 개독교라고 해서 기독교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나 무슬림은 싫어 이런 말을 한다든지, 게이, 레즈비언 싫어, LGBT에 대해서 막 그런 의견 하는 거 있죠. 너무 위험해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흑형이란 단어나 뭐 백곰형? 러시아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스펙하는 단어인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단어 쓰는 거 되게 무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요, 다른 거는 몰라서 다른 거는 막 소심해서 말 못하고 하지 말지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 성소수자들이 정말 많은데도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친구나 가족 중에 분명히 어딘가에 한 명은 있습니다. 안 한 것뿐이에요, 아직 커밍아웃을. 사회가 변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요, 저는 진짜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누나가 레즈비언이고, 그리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레즈비언이고, 그리고 저하고 진짜 친한 게이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제 주변에만 해도 정말 드그드그해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친구가 실제로 게이일 수도 있고, 아직 커밍아웃이 않은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이라든지 그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슬림이나 이슬람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좀 약간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나 무슬림은 싫어, 나 인도 사람 싫어, 이런 얘기 할 때 그냥 그 친구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로 이 친구는 레이시스트다, 혹은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레이시스트인 것 같아,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발 동남아시아 사람들 무시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건 부탁드려요. 제가 동남아시아를 쭉 여행하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도 배웠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외국에서 동남아시아 무시하면요, 여러분들이 무시당합니다. 진심이에요. 왜냐면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동남아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사실은 베트남 출신의 미국인이야, 뭐 나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미국인이야, 필리핀 출신의 미국인이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동남아 사람이네? 이렇게 치고 간 사람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 중에. 진짜 그러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냥 동남아시아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실제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사람이냐고 질문을 받았거나, 뭐 아니면 뭐 다양하게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과 비교를 당하거나 뭐 그런 게 있을 때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외국인 친구들은 조금 놀라하고 그런 거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남아시아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만 그런 태도를 밖에서 제발 드러내지 마세요. 그게 진짜로 레이시스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백인만 좋아하고 요즘에는 이제 흑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도 있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말 함부로 하죠. 한국 분들 막 중국인 냄새 난다. 중국인 같다 너 오늘 뭐 이런 거 진짜 그런 말을 외국인 친구 앞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일본은 몽키 뭐 이런 얘기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외국에서는 다민족 국가가 많다 보니까 되게 조심해서 하는 편이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을 막 이렇게 했을 때 좀 인식이 한국 사람들 레이시스트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좀 외국에서는 여러분 redneck이라고 해서 약간 시골 농부들 있죠? 약간 시골에서 엄청 레이시스트로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하지 도시에서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절대 밖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 애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프랑스에서는요 무슬림에 대한 언급을 잘못하면 경찰서로 바로 잡혀가요. 연행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무슬림을 안 받았다 그러면요 영업 정지당해요. 진짜 그런 비디오 카메라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건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아니면 되게 무식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나이 묻지 않는 건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너 몇 살이야? 그만 물어보세요. 나이 알아는 뭐하게 어차피 정리된 말 쓸 것도 아닌데 나이 말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요. 묻는 거를 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저도 누군가 저한테 나이 물어보면 절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 물어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사람들도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 아세요? 왜냐면 가족사가 되게 다양하고요. 뭐 아빠랑 연락 안 하고 살거나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사는 애도 진짜 많고 뭐 이혼 가정도 진짜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너는 뭐 가족은 어때? 뭐 엄마랑 살아? 뭐 이런 질문 자체를 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상대가 꺼내기 전에 가족 얘기를 묻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굳이 알고 싶으면 내 가족 얘기를 해서 상대도 자기 가족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전에는 잘 묻지 않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들 중에 아버지랑 20년 동안 연락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엄마랑 1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기 사정이 있는 거고 언젠가 때가 돼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으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묻지 않았고 그런 묻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사적인 질문을 본인이 하기 전에 막 묻지 않는 것 같아요. 키는 별로 상관없지만 몸무게는 당연히 묻지 않죠. 한국에서도 안 묻잖아요. 그쵸? 그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막 엄청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이 질문도요 잘 안 해요. 아니 물론 이제 적당히 친한 관계선 하지만 예를 들어 처음 만나서 막 이제 한참 서로 아직 안 친한데 너 남친구 있어요? 잘 안 물어봐요. 왠지 아세요? 혹시 게이일까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일까봐. 그래서 너 파트너 있어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있고요. 파트너 있어라고 물어보면은 있어. 내 남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면 스트레이트구나. 내 여자친구는 이런 거 얘기하면 레즈비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라는 단어를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좀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사이에서는 특히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남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라는 질문은 좀 상당히 직접적인 질문이라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 전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분위기 봐서 하는 거지만 분위기 괜찮으면 물어봐도 되고 아니 굳이 막 너 남친구 있어 막 굳이 여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소개팅 시켜줄까 이런 말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소개팅 이런 거 되게 적극적으로 하지만 외국 애들은 소개팅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되게 다양하죠.
저는 성격이 좀 되게 아웃고잉하고 진짜 super extrovert라서 저는 뭐 어디를 가나 친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월마트에서 친구 만나고 해변에서 만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진짜 온갖 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굳이 어디에서 누군가를 만난다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저는 성향이 약간 좀 남들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요. 앱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헬로우톡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은 외국인 친구들과 이제 언어 교환을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모국어를 설정을 하고요. 내 모국어는 뭐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서로 이제 교환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 정보나 이런 게 쫙 올라와요. 그래서 서로 말 걸고 연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앱을 소개를 받아서 한번 썼는데 사실은 초반에 조금 쓰고 저는 이제 안 쓰게 되고 뭐 진짜 하루에 200통까지 문자 받아봤어요. 온갖 사람들이 연락 다 오고 막 그래서 저는 약간 앱이나 이런 건 좀 불편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안 썼는데 약간 데이팅 앱처럼 쓰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떤 분들은 이 앱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던데요. 저도 답장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찝쩍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저도 영어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랑 좀 얘기를 했었고 몇몇 친해진 친구들도 있는데 더 이상 쓰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엄청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저한테는. 저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만 썼는데 만약에 진짜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요. 그 앱을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요즘에 워낙에 좋은 앱이 많으니까요. 앱으로 이제 친구들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게스트하우스에 가끔 한번 놀러 가보세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들은요. 외국인들을 주로 받는 게스트하우스들은 금요일이나 토요일마다 파티 여는 거 아세요? 그 게스트하우스에 워낙 외국인들이 많고 외국인들은 파티가 없으면 못 살아요. 매일매일 파티를 열기 때문에 그런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인들도 올 수 있고 외국인도 올 수 있는 그런 파티를 여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막 제주도를 여행 간다든지 뭐 경주로 여행 간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도 게스트하우스를 좀 사용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외국인 친구도 많고 근데 제가 왜 게스트하우스를 추천을 드리냐면요. 저는 삶이 여행이잖아요. 계속 외국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친구를 만들거나 하진 않지만요. 여행자 친구를 만드는 게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행자는요. 어쩔 수 없이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오픈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되게 인종에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과 이제 오픈마인드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인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얘가 나하고 친해지고 싶은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조금 무섭고 이러시다면 무조건 여행자를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세요. 여행자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되게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실력의 유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요. 처음에는 어버버버 하지만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 제가 얘기 많이 했죠. 그거를 이용해서 듣기는 좀 잘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막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우선은 외국인 친구들이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외국인 친구들은 동양 사람들이 지루하다, 좀 재미없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는 막 무턱대고 가서 막 말을 걸거나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좋다 이런 것도 뭐 속으로 생각하지 직접 걸어가서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와 어떤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데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걸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턱대고 오늘 날씨 좋다 그쵸?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 사람들은 이제 서양 문화권에 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권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이상해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뭐지? 이 항공관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모두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사실 인사를 하긴 합니다. 근데 막 How are you? 막 이렇게까지 인사하진 않지만 그냥 Hey 이 정도 인사는 해요. 사실은 It's really hot today. 진짜 오늘 덥네요. 이 정도 인사. 서양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좀 대화를 하는 그런 학문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에 대한 공부까지 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람끼리는 이 정도 거리,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상사와는 또 어느 정도 거리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공부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그 사람 간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다 하고 언어 사용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되게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이런 공부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은 저희 이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친구 아닌 사람 이런 게 딱딱딱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양에 비해서 그런 거에 대한 룰이 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는 말을 걸고 약간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막 이런 경향도 있죠. 저는 외국인 친구들을 어떻게 만났냐면요.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데 살면서 만났어요. 슈퍼마켓 가면 슈퍼마켓에서 만났고 바에 갔으면 바에서 만났고요. 해변에 가면 해변에서도 만났고 진짜 가는 데마다 친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냐가 중요한 거겠죠. 저는 대화를 먼저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대화를 걸면 엄청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어색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대화 주제 피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라고 해서 영어를 태어날 때부터 잘하지 않았겠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고 어떻게 영어 실력을 키웠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못했을 당시에도 누가 말을 걸면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용기 있게 더 대범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었죠. 영어의 실력이 친구 만드는데 엄청 핵심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더라도 친구를 만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의 친한 친구들과 아티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이제 동양권에 살아봤고 동양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어떤 동양 사람과 친해지는 게 쉬웠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는 게 어려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은 동양 사람들은 너무 나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 친구들이 한 공통적인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들을 어려워하는 게 느껴진대요. 약간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될 것 같이 행동하거나 아니면은 항상 너무 잘해주거나 그래서 불편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만나지 않게 되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아티가 단적으로 한 얘기였는데요. 아티가 예전에 이제 호주에 살 때 한국인과 이제 대만 사람이 많은 그곳에서 유일한 유럽 사람으로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티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나이스해서 되게 집에만 오면 한국 사람들 진짜 착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친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국어를 좀 배우고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한국 사람들이랑 안 친해져?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놀고 한국말을 계속했대요. 그리고 아티한테 말을 잘 걸지 않고 가끔 이렇게 근데 인사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말을 잘 안 걸더래요. 그래서 아티가 나 한국인 여자친구 있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네 여자친구 나이가 몇이야? 네 여자친구 예뻐? 사진 있어? 되게 엄청 프라이빗한 퀘스천을 이렇게 막 했는데 아티하고 이제 대화를 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아티가 왜 이렇게 프라이빗한 질문을 하지? 약간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인상도 좋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친절하지만
사실은 재미가 없었대요. 그 당시 회사에 다닐 때.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를 못 찾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만 사람들이랑 되게 친해졌고 데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저랑도 한번 같이 어울려 놀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럼 데릭이나 다른 대만 친구들의 특징은 뭐였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티 하는 말이 좀 borderline이었다. 그러니까 막 지켜야 되는 예의를 엄청 지키거나 막 해도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을 막 엄청 구분을 해서 하지 않고 좀 막 행동했대요. 고등학교 친구처럼. 진짜 친구처럼 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시안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좀 어려운 게 사실 저희가 한국 사람들끼리 친해질 때 그냥 안녕 뭐 너 뭐 어디서 왔냐? 뭐 그러면서 그냥 되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고 그냥 웃고 약간 또 대화가 길어지면 영어가 짧아서 두려우니까 자리를 피하고 그 되게 재밌잖아요. 한국 사람들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웃길 수가 없으니까 자꾸 자리를 피하고 그냥 Hey, how are you? 뭐 그냥 인사하고 그냥 가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그 데릭이라는 친구는 영어가 안 되고 맨날 God damn it 막 이러면서 진짜 안 되는 영어를 막 썼지만도 계속 안티한테 카톡 보내고 그 친구 이제 라인을 보냈나 보다. 라인 보내서 뭐하냐고 물어보고 야 나 어디 갈 건데 너 같이 갈래? 계속 물어보고 아티도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왜 같은 인종끼리 편한 건 있죠. 달라서 더 친해져 보고 싶고 놀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친밀하게 생긴 사람, 비슷한 사람이랑 어울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티도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놀래 이렇게 해줄 때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갈까 말까 했었대요. 근데 계속 물어봤고 계속 다가왔고 그리고 막 장난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친구가 되더래요. 그래서 데이릭이란 이 친구랑은 밥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같이 간 적 있고 그거 되게 잘 어울렸어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영어를 못했던 당시에 제 친구가 저한테 같이 어울려 놀자고 하면 영어 걱정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야 이거 봐 룩룩 진짜 그냥 그리고 뭐 먹어봐 hey try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이어지다 보면은 대화가 돼요. 어느 순간 이럴 때 이 단어 쓰는구나 저럴 때 저 단어 쓰는구나 이런 거 하나씩 배우면서 대화를 계속 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non-verbal 그 이제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저희가 소통할 때 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쉐어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대화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스처뿐만 아니라 눈빛, 어떻게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 내가 어디를 쳐다보는지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듣는지 그런 것도 전부 다 대화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소통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영어를 늘려가고 또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저의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데릭이란 친구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티랑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웃긴 표정 막 적극적으로 아티한테 계속 말 걸고 문자 보내고 그렇게 했던 게 하나의 비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이 개구쟁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구쟁이 나는 되게 인트로버트 내성적인 사람인데 굳이 그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영어가 짧고 길고를 떠나서 그냥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안 존에서 벗어나라. 그 아시안 사람들하고 있을 때 편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냥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저의 한 일화를 얘기해주면요. 저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스위스에서 온 친구인데 마틴이란 친구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친구예요. 저하고 친구가 된 지도 이제 진짜 한 5, 6년 진짜 넘어가네요. 엄청 오랫동안 친구인데 가끔 저를 보러 한국에 오기도 하고 저는 그 친구를 파티에서 만났어요. 예전에 이제 스위스 대사관에서 파티가 있었는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를 대사관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파티에 진짜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틴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마틴은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뭐 어디서 뭐가 맛있더라 뭐 이런저런 얘기했고 어떤 음식 좋아하냐 나는 이거 좋아한다 나도 그거 되게 좋아한다 같이 한번 먹으러 가자
근데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거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근데 저는 했어요. 저는 나 얘 되게 좋다. 다음에 한번 차 마시러 한번 가봐야겠다 얘랑. 그냥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이면 저는 남자든 여자든 관심 없고 그냥 대화 잘 통하고 이게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연락처도 물어보고 그 사람이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연락하고 지내고 이제 실제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계속 문자만 보내면 안 돼요. 실제 만나야 돼요. 만나서 뭐 이 사람을 만족시켜줄 필요 없어요. 외국인 친구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굳이 막 만족시켜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해보고 대화가 잘 통하면 다음에 또 한 번 만나보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마틴이랑도 그날 되게 재미있게 대화하고 스위스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얘기하고 이제 마틴은 한국에서 자기가 느꼈던 얘기를 하고 뭐 문화차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막 됐어요. 그게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친하게 지내서 스키장도 가고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저는 이제 서울 출신은 아니에요. 제 말 들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저희 가족들도 다 소개시켜주고 막 그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같이 놀았어요. 동양 사람들이 재미없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사실은 영어로 웃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원래 코미디가 가장 어려운 장르의 극이기도 해요. 뭐 연극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코미디는 약간 좀 엄청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똑똑해 웃기니까. 그래서 개그맨들이 되게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웃기는 게 어렵죠. 근데 영어를 꼭 잘해야지 웃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한테 요리를 해줬어요. 내가 이 요리를 먹는 거야. 근데 맛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농담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뭐 한국어로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영어로는 얘네들은 되게 시니컬한 그런 개그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한테 요리를 해줬어요. 내가 먹었어?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장난칠 것 같아요. 대답 바로 안 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러면은 상대 물어보죠. 어때?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나는 이것도 다 연기야. 이것도 다 대화예요, 사실은. Well, not too bad. 뭐 너무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농담이죠. 그리고 뭐 먹으면서 You think? 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맛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사실 다 농담이에요. 근데 외국 애들은 서로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아니야 진짜 맛있었어. No, it's really good. 뭐 it's really awesome. It's really delicious. I love it.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뭐 음식을 먹어도 막 맛있어. 너무 고마워. 막 thank you so much. You're so nice.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한 번씩 그런 거 해준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애들을 엄청 웃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미국식 조크, 미국식 언어, 미국식 제스처, 미국식 대화, 눈빛 보고 쳐다보고 얘기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부끄러워하거나 소심하게 행동하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너무 착하게 행동하지 말자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한번 들은 적 있는데 그 서민정이 되게 한국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인기가 있었잖아요. 막 항상 웃고 좀 바보 같은 캐릭터로. 근데 미국에 살면서 이제 딸 친구들이 너네 엄마 약간 지능적으로 떨어지니? 약간 이런 말 해가지고 되게 상처받았다고 딸도 되게 상처받고 그랬다는 얘기 하는데 이제 그거 들으면서 진짜 공감했어요. 미국 애들이 봤을 때는 외국 애들이 봤을 때는 진짜 서민정이 좀 이상해 보이겠다. 왜냐면 막 그렇게 웃지 않아요. 막 항상 이렇게 웃지 않아요. 그거를 사랑스럽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되게 덜 떨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원래 한국에서는 항상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약간 이게 일반적인 표정이에요. 뭐 지하철을 타던 약간 이런 거. 근데 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남들이 내 표정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다 타인을 인식해서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기분을 뭐 좋게 해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상태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든지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표정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웃고 있거나 하면 그거 되게 어색해 보인대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웃는 사람은 항상 좋으니까 대화하거나 이렇게 할 때 웃고 친절한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처럼 항상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케이 걸이 되지 마세요. 오케이 하지 말고 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왜냐면 사실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노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노라고 말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조금 덜 떨어졌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좀 바보 같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친구들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사실 영어가 잘 안 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한국어에 관심 있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사실 처음에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친구라든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거나 한국에서 일을 나중에 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관심 있겠죠. 뭐 얘도 없이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굳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저희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일단 친구하는 게 더 쉽고요. 그래서 그런 language exchange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해외에 살고 있다면 저는 해외에 사는데 오히려 외국인 친구들 만나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집에서 지내고 한국인 커뮤니티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외에 살 때 한국인 커뮤니티를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한인 웹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한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 집을 알아본다든지 뭐 한국 사람들이랑 모여서 어딜 간다든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려고 한 적도 없고요. 제가 이제 여행자로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저는 그 나라에 가면 무조건 그 나라 사람이랑 이제 논다. 약간 그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대화 소재를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가서 Hello,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그럼 되게 놀랍잖아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 사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Hey, where are you from actually?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실 저는 막 그런 질문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질문해도 전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냥 Hey, I'm from South Korea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막 잘 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말을 걸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Do you have the time? 혹시 몇 시인 줄 아세요? You know what time is it? 몇 시인 줄 아세요? 진짜 가볍게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주제가 있어야 돼요. 대화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갔어. 그럼 어떤 애가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앉아서 야, 너 헤어스타일 진짜 마음에 든다. 나도 저번에 머리 그렇게 한번 잘려보려고 했는데 너 어디서 머리 했어? 아니면 너 몇 개국 여행에 갔어? 너 한국 여행 보니까 어때? 뭐 이런 질문 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챙기고 싶다면 오해 아니야. 해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너 어디 여행해보고 싶어? 나 차 있는데 뭐 이번 주말에 너 가고 싶으면 같이 갈래? 뭐 제안하거나 아니면 뭐 너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연락처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친구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죠. 나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네가 먼저 연락해. 이렇게 기회를 열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락처도 주고 연락처도 물어보고 제안도 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싫으면 연락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외국인 친구들도요,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는데요. 외국인 친구들도 똑같이요. 웃기고 재미있고 농담 잘하고 가볍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하고요. 너무 진지하게 막 You're from Germany. 너 독일에서 왔구나. 너 히틀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 예전에 나치에 대해서 들었는데 유대인 학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굳이 독일 친구 만난다고 해서 그런 대화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일본인 친구를 만났는데 굳이 위안부 질문하고 독도 질문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대한테는 실례일 수 있어요. 누가 굳이 저를 만난다고 해서 꼭 노스코리아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가 되고 싶다면
논쟁은 나중에 친해지고 하고요. 좀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해서 즐거운 대화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사실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목표였어요. 그냥 시나리오 없이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친구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인 친구 만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저를 보면은 되게 궁금해 하세요. 쟤는 어디서 누굴까? 쟤는 어떻게 영어를 할까? 쟤는 사실은 어디 출신일까? 뭐 정말 궁금해하고 정말 프라이빗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망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막 너무 프라이빗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한국인끼리도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더라도 너무 사적인 질문은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천천히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럼 누구든지 여러분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오늘은 외국인 친구를 어떻게 만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꼬리로 조금 달아주세요. 제가 요즘에 요청을 좀 받아서 Q&A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질문 받은 것도 다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쉐어를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웬만한 질문에는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Q&A를 곧 올릴 테니까 저한테 질문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지금까지 ASMR이었어요. 사실은 본 것 많아가지고 나 진짜 한번 해볼까? 나 잘할 것 같지 않아요? ASMR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소리 나? 개소리로 마무리하는